네, 반갑습니다. 컨버전스 UI 팀 김환기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한 게임 쪽 파견을 장시간 나가 있으면서, 모바일 관련된, 모바일로만 보여지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라 하던 최신 스펙들을 풀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셀렉터로 선택하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마크업 작업을 하면서 맡게 되는 상황 중에 페이지 내용이 변경될 때 디자인이 변경돼야 한다면 클래스 네임을 제어해줘야 한다 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무슨 웹 메신저 같은 거 작업할 때 했던 페이지들인데요. 이 화면을 보면은, 일단 이 세 개가, 하나의 팝업인데 그 위에 탭도 있고 그 안에 뭐 로딩 중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그 리스트 내용이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저 위에 여기 인풋 창에 선택이 되었을 때 값이 없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각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클래스의 on, 여기는 로딩 중이면 로딩 중 클래스, 여기도 무슨 on, 여기도 무슨 on, 이렇게 add 이런저런 클래스들을 잔뜩 붙여놓고 상황별로 준비해놓고 개발자한테 이때는 이런 클래스를 해주시고요, 이때는 이런 클래스를 해주시고, 이때는 이런 클래스를 해주세요 라고 기존까지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다들 이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작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이제 딱 하나의 예를 딱 잡아보면요. 어떤 인풋이 선택되었을 때 클래스 네임을 붙여서 스타일을 변경한다.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인풋 박스에서 회색 테두리였는데, 포커스가 들어가면 녹색 테두리로 바뀌고, 그리고 글자가 디폴트 여기 글자 플레이스홀더가 회색이었다가 인풋을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클래스 변경으로 스타일을 변경해 줬어야 됐는데요. 하지만 클래스 네임을 꼭 바꾸지 않더라도 구조와 문맥은 이미 변경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가 인풋 창에 포커스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브라우저에 상태가 변경됐다는 걸 전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개발해서 클래스 네임을 변경해 줘야 되는 그런 공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변경되는 구조와 문맥은 방금 그렇게 인풋 창에 포커스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시 제가 이 글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게 썼네요. HTML이 의미상 가지게 되는 값 내지는 태그의 유무나 태그가 있고 없고 혹은 태그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게끔 됐습니다. 일단 쭉쭉 나갈게요. 이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가졌던 목표는 어떤 인풋이 선택되었을 때 클래스 네임을 붙여서 스타일을 변경한다 해서 클래스 네임을 변경하지 않고 그 구조와 문맥에 따라서 스타일을 변경한다. 다시 말을 바꿔서 클래스 네임을 부여하지 않고 구조와 문맥을 통해서 스타일을 적용한다. 했던 말 계속 하게 되네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볼 내용은요. 태그의 상태 값에 따른 분기, 그리고 태그 유무에 따른 분기, 태그의 순서에 따른 분기, 그리고 셀렉터랑은 관계없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태그 상태 값에 따른 분기. 여기에 쓸만한 것들은 이제 위쪽에 땡땡하고 체크드, 아래 땡땡하고 디세이블드, 그리고 밑에 대괄호 ATTR은
땡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쪽 두 개는 우리가 A 태그에 많이 썼던 그 호버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sudo 클래스 가상 선택자. 어떤 네, 일단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록이 쭉 있고 이 각 목록에서 흰색이 디폴트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 체크가 생기고 글자가 녹색으로 바뀌고 내지는 이건 활성화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목록들인데 아래는 그 비활성화된 애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크업을 제가 마크업을 먼저 볼게요. 마크업을 레이블이랑 인풋 라디오로 했어요. 그럴듯하죠? 라디오로 한 거. 체크는 하나씩 땅땅땅 다 고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그거를 선택을 딱 하면은 그거가 그 선택된 지금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택된 타이틀이 사용자한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라디오로 해놓고 그럼 이제 인풋 태그니까 거기에는 체크드랑 디세이블드라는 그 HTML에서 기본 지원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라디오니까 라디오가 이렇게 앱솔루트로 이렇게 앱솔루트 오퍼시티 0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인풋이 체크된 상태가 되면서 이걸 선언한 거랑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따로 클래스를 부여하지 않고 체크드 됐을 때 그리고 디세이블드가 붙었을 때를 셀렉터에서 잡아와서 스타일을 부여하게끔 했습니다. 더워. 진정해. 잠시만. 어려워. 네.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이게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몰라요. 네. 일단 이거는 그래도 한 분 마크업 개발자가 아닌 분이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인풋 태그 중에 라디오인 거를 잡아와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스타일을 부여하고 있었고요. 그 인풋의 라디오인 인풋 중에서도 체크들을 직접 선언하거나 내지는 사용자가 클릭을 해가지고 그 라디오가 체크된 상태가 됐을 때 그 인풋을 잡아와서 여기선 제가 더 추가로 그 체크들을 직접 제어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그러니까 이 마크업 보시면 라벨 안에 인풋이 있고 인풋 다음에 스팬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다시 인풋 다음에 스팬이 있고 그 둘을 레이블이 감싸고 있거든요. 라디오 바로 뒤에 오는 스팬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디세이블드는 뭐 보이는 대로 디세이블드 된 상태를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걸 처음에 이제 그 마크업을 뿌려줄 때 가능한 거는 그냥 인풋 라디오를 뿌려주겠지만 그 선택이 불가능한 것들은 디세이블을 속성을 붙여줌으로써 선택이 안 되게끔 하고 그 디세이블을 넣어줌으로써 부가적으로 그 스크립트에서도 추가적으로 예외 처리할 거 없이 디세이블 되면은 그 온클릭이 무시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 쪽에서 온클릭을 추가로 분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생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 있으면 계속 말해주세요. ATTR 이제 대괄 이거 예시가 없네.
아, 그때 발표할 때는 그냥 쑥쑥쑥 넘어갔었는데. 몰라, 망했어, 지금. 그 상태값에 따른 분기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보시면요. 타입은 라디오. 이게 지금 요거랑 같은 요 내용이거든요. ATTR이라고 앞에 써놓긴 했는데, 이 ATTR이라고 딱 쓰는 게 아니라 저 ATTR 값에는 그 태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속성 값들 있잖아요. 지금 인풋에는 name이 들어가 있고, 타입이 들어가 있고, 또 추가로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src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A 태그일 경우에는 href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속성들을 여기에 쓰고 그 값이 어떠할 때, 그러니까 뭐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를 넣고 그 링크가 뭐 만약에 네이버 메인에서 걸려 있는 링크라 쳤을 때 그 링크가 뉴스로 통하는 링크일 경우 분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링크가 뭐 영화로 가는 링크일 경우 또 따로 분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분기들을 다른 클래스를 넣지 않고 이 링크 href 값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스타일을 따로 줄 수가 있거든요. 내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네이밍 규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이미지 네이밍을 할 때 특별한 규칙을 넣어가지고 그 규칙에 맞는 이미지의 소스로 썼을 때 또 어떤 스타일을 준다든지, 그 외에 요 셀렉터로 쓸만한 걸로는 그 아리아 명세의 롤 속성, 요건 접근성 강에서 다뤄졌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뭐 롤에는 뭐 메인, 내비게이션, 또 뭐가 있을까? 링크, 버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해당 버튼 태그, A 태그 그런 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iv에도 뭐 롤 속성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성을 추가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튼 롤 속성도 반드시 넣어주면 좋은 그런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용해서 스타일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예시를 제가 안 넣었는데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유무에 따른 분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볼 셀렉터는 empty 그 수도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밑에 물결 혹은 플러스거든요. 플러스는 위에서 봤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목록,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목록이고, 위에는 그 슬롯이 4개가 땅땅땅 4개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약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한 게 게임이고, 여기가 아이템들이 들어가는 칸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고, 여기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도 아이템들이 비어있는 상태고,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게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비어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배경 쪽에서 여기가, 이 갑옷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밑에는 empty였다가, 이렇게 회색이 들어간 배경이었다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중에 그러니까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였어요. 마크업을 어떻게 했냐면, 각각 슬롯들은 li로 마크업을 했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empty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li를 넣어줬거든요. 따로 뭐 empty 클래스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비어있기만 해놓고, 개발엔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CSS에서 li 땡땡 empty 이런 가상 선택자로 해당 비어있는 그 li 요소를 가져와서 스타일을 넣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제가 했을 때 좀 헤맸던 점은, 여기 엔터라도 들어가면은 empty가 아닌 걸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빈칸 없이 바로 붙여 넣어야 empty가 되게 떴습니다. 네. 다음 태그 유무에 따른 분기를 다음 예시는요. 밑에 보면은
버튼이 2개가 있고 여긴 버튼 3개가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 도망 버튼이 같이 있고 어택 버튼이 같이 있어요. 2개의 다른 점은 앞쪽에 이런 파란 버튼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뒤에 것들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또 디테일한 뭐 이렇게 픽셀들이 달라지고 그랬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기존에는 위쪽에 따로 클래스를 준다든지 이걸 감싸는 거에 클래스를 준다든지 해서 위스를 변경하거나 했을 텐데요. 이제 그 방금 봤던 그 이미지의 마크업입니다. 첫 번째 그 버튼 2개 했을 때는 div에 버튼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 버튼 3개 앞에 파란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구조인데 앞에 그 파란 버튼이 들어가는 버튼 태그 하나만 넣어줬었어요.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은 네. 그 두 번째 버튼이 그 랩핑하는 div 첫 번째에 왔을 때만,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만 이라는 상황을 잡아와서 run underbar first child에도 위에 스타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적어놨네요. 그것도 따로 위스를 따로 바꿔놓고 그거에 바로 뒤에 오는 플러스는, 그러니까 셀렉터에서 이렇게 쭉쭉쭉 늘려놓게 되면은 모모의 자식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물결이랑 플러스는 예외적으로 그 해당 엘리먼트랑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든요. 플러스는 그 run 바로 뒤에 DESC가 올 때의 그 DESC만 잡아내고요. 물결은 run 다음에 그 중간에 뭐뭐뭐가 낀 다음에 DESC가 왔을 때도 그걸 잡아내는 속성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참 예시도 부실하고 설명도 잘 못하겠고 너무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무튼 네, 다음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순서에 따른 분기. 여기는 nth child, nth of type 이런 가상 선택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예시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 게이지 같은 걸 보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지금 검은 배경이 있고 그 위에 빨간 게이지가 있고 그 위에 덮어서 노란 게이지가 쭉 차 있고 파란 게이지 차 있고 회색 게이지 차 있고 그 위에 다시 빨간 게이지가 차 있는 형식이거든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거 생각하면 되지? 그냥 파이 같은 거, 그냥 층층이 쌓여있는 지층 같은 거, 그런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그 위스 값만 따로 해놨거든요. 이렇게 90, 50, 30, 20, 10 이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걸 마크업을 어떻게 했냐면 위에 감싸는 거 있고 게이지 바들을 이렇게 div 해가지고 이렇게 쭈쭈쭈쭈쭉 나열을 해놨어요. 개발자는 그리고 이게 항상 5개 뭐 4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에 따라서 한 줄이 있을 수도 있고 2줄이 있을 수도 있고 3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각각의 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야 되는데 개발자한테는 그냥 div 클래스가 게이지바인 div만 쭉쭉쭉 늘어나 달라 이렇게만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색깔은 CSS에서 따로 각각을 선택을 해서 첫 번째 것은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하고 두 번째 것은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빨간색, 두 번째 건 파란색, 세 번째 건 노란색, 네 번째 건 회색.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돼요. 빨로 파회 이런 식으로 쭉 그 div를 계속 쌓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용된 게 nth bar child고, 이건 잠깐 설명드리면 뒤쪽에 이 n이란 걸 넣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n은 0부터 이렇게 0, 1, 2, 3, 1부터구나. 1부터 들어가는 숫자가 쭉 대입되면서 그 값에 해당되는 요소를 잡아와서
스타일을 넣게 되는데, 아우, 지금 설명하려니까 또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자세한 거, 그러니까 일단 태그 순서에 따라서 마크업을 클래스를 따로 넣지 않고 마크업을 넣어주기만 해도 다른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발표하는 건데 저번이랑 굉장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셀렉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그 외라고 따로 뽑아놨는데 이건 셀렉터가 아니라 그 중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속성, 프로퍼티, 속성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거기 컨텐트나 낫은 또 아니구나. 아무튼 컨텐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로트를 갖다 클리어하는 방법 중에 땡땡 애프터 하고서 컨텐트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쓰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그 컨텐트란 게 그렇게 플로트를 클리어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엄연한 목적이 있는 애들이었고요. 이제 일단 예시를 먼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목록이고요. UL 목록이고 앞에 보시면 01, 02 이렇게 쭉쭉쭉 앞에 넘버링이 들어가게 되는 UL이에요. 네, UL 태그 썼고 LI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 텍스트 경우에는 개발자한테 이제 숫자 넣어주시고 앞에 10자리 아니 한 자리 숫자일 때는 앞에 0을 넣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따로 개발자 손을 안 타고 CSS만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크업 보시면 숫자는 일단 없어요. 타이틀 있고 그 안에 그 컨텐트 내용 있고 요게 LI로 땅땅땅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CSS가 중요한데요. CSS에서 일단 이 숫자가 반복될 좀 상위 부분에서 카운터 바 리셋이란 걸 해줘요. 내가 세고 싶은 숫자를 일단 0으로 딱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컨텐트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before 내지는 after라는 가상 요소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컨텐트란 속성 안에 다시 카운터하고 위에서 지정했던 이 특정한 문자열을 넣어가지고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1, 2, 3, 4, 5, 6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큰일 났다. 아이고.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UL 안쪽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 그 UL 안쪽에 있는 여기는 요 셀렉터가 지금 여기 띄어쓰기 있고요. 요거가 이 H4 클래스잖아요. 여기에 이 헤딩 요소의 어쩌구에는 숫자를 넣어라. 그리고 숫자 뒤에 점도 붙여줘라.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도 안 보이네. 01점 하고 히어로 뽑기 이벤트거든요. 그 앞에 01점은 안 들어가 있고 히어로 뽑기 이벤트만 적어놨어요. 01점은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처리해주고 한번 그 숫자를 찍었으면 그 숫자를 키워줘라. 이렇게 해놔야 처음에 1이 찍히고 그 다음에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3이 찍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거 찍혀요. 인크리먼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손을 하나 더 쓴 게 여기 아까 어설프게 설명드렸던 S차일드인데 요 수식 -n 플러스 9 요 수식은 뭘 뜻하느냐면은 1에서부터 9까지만 잡아와서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한 자리 숫자잖아요. 한 자리 숫자의 내가 또 여긴 H4라고 썼네. 한 자리 숫자의 H4에 대해서는 헤딩 태그에 대해서는 앞에 0을 붙여줘라. 네.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왜 그래? 결과적으로 01020304 0506 07 09 그다음 10부터는 앞에 0이 안 붙고 10 11 12 13 이렇게 그리고 세 자리 이유는 쭉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개발 손 타지 않고 마크업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CSS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모바일이 아니고 만약 PC 버전이면 브라우저 몇 가지 지원돼요? 최신 브라우저, 그러니까 제가 저거에 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어요. 커버 범위에 대해서는 모바일 작업만 했습니다. 웹키 쪽에서는 좀 오래 한 2, 3년 된 버전까지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i 쪽은 지금 전혀 모르겠고 최신 그러니까 멋진 브라우저들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스터널 리포는 지금 카운터 네. 같이 들어가는 값은요. 네. CSS 제거되면은 아예 못 읽는 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장식적인 요소에만 써야 되는 거군요. 네. 장식적인 요소에만 써야 되죠. 지금 제가 UL에는 당당하게 쓴 게요. UL은 클래스를 빼도 앞에 숫자가 붙잖아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 결국 장식적인 요소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CSS로 이렇게 마음 편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뭐 CSS 내부에서도 카운터라는 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네. 이거는 접근성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OL이네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OL을 썼어야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망한 발표입니다. 네. 여기서도 제가 이상한 장난을 쳤어요. 여기 이제 수프리모, 카누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뭐 사용자 이름이고요. 앞에 꺽쇠가 들어가 있어요. 꺽쇠. 꺽쇠. 좀 장식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뺐습니다. DT에 꺽쇠가 없어요. 그리고 꺽쇠는 CS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쿠오테라는 걸 이것도 아까 카운터랑 비슷하게 상위에서 상위는 아니고 쿠오테 대충 뭐 QUOTS 이렇게 쿠오테라고 할게요. 쿠오테라고 일단 먼저 선언을 해놓고 해당 요소의 before와 after에서 선언한 쿠오테의 뭐뭐를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오픈 쿠오테, 클로즈 쿠오테. 두 개만 쓰고 오픈이랑 클로즈만 두 개만 있는 네. 좀 미련해 보이기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컨텐츠를 자주 쓰신 분들은 여기다 땡땡하고 대괄호 오픈 대괄호 넣고 여기다 땡땡하고 클로즈 대괄호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언제 사실 유용하게 쓸 케이스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요거를 클래스나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면서 사용할 때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해주진 않겠죠. 저 코트만 네. 스타일 바꿀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쵸? 여기서는 어떤 문자열하고 이미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미지? 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요거는 이미지 넣을 때처럼 URL 소괄호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공유를 하거나 직접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컨텐츠에도요. 이렇게 컨텐츠에는 텍스트 들어갈 수 있고 이미지 들어갈 수 있고 간단한 이미지 들어갈 수 있고 간단한 이미지라기보단 아이콘 같은 이미지 들어갈 수 있고 엔터티 있잖아요. 뭐냐 M% 쓰고 AMP 세미콜론 내지는 뭐 M% GT 세미콜론 이런 거 다 네. 그런 특수 문자들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모 삼각형 있잖아요. 그런 걸 몇 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리 해도 디자이너 구야가 준 것처럼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그건 여러 번 해보다 포기했었고 뭐가 있을까? 태그는 있어요.
태그요? 태그는요, 태그라기보다는 이거가 이 비포 애프터가 스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트하고 이렇게 컨텐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그냥 땡땡. 컨텐트하고 빈 문자를 넣고서 디스플레이 블럭 한 다음에는 그냥 마음껏 쓰시면 돼요. 저는 어떤 거에 썼냐면 디스플레이 블럭 앱솔루트 그리고 위스 3 헤이트 3 백그라운드 컬러 샵 2 한 다음에 네모 분리처럼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상한 짓을 했던 거는 다음번 한 번 더 발표할 거거든요. 그때는 백그라운드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할 건데 그때 또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것도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발표의 전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막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분기를 한다든지 개발자들이 어떤 텍스트를 뿌려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그거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CSS에서 처리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전제는 브라우저의 처리가 스크립트보다 빠르다. 내지는 개발 언어보다 빠르다가 전제예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는 모바일에서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무거워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뺐던 부분들도 있고, 또 꼭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개발해서 하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실제로도 클래스 제어가 그렇게 큰 부하인가,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얼마 전, 한 몇 달 전에 이제 예전에 그 퍼포먼스 관련해서 클래스 이름을 바꾸는 거는 렌더링에 부하가 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적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용자한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진 않았었거든요. 0.05ms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CSS에서 다양한 처리를 하면서까지 분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발표가 망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발표 마무리할게요. 네, 질문. 네? 질문이요? 잠깐만요. 일단 발표를 끝내고요. 해야지 질문 소리가 녹음돼. 녹음하려고요? 질문에서 여기다 대고. 네. 일단 이런 속성들을 실무에서 많이 써보셨나요? 다 모바일에서밖에 못 쓰긴 모바일에서만 딱 쓸 수 있긴 하지만서도 만약에 모바일 작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드리비트에 네. 쓸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몇 가지 예시를 주셨잖아요. 잠깐, 요 쓸 수 있다라기보다 제가 유용할 것 같다고 집어넣은 것들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거 말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밸류 이런 거 써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밸류요? 안 네. 됐어. 네, 플레이스 홀더도 안 되더라고요. 타이틀, 알트 이런 것도 되나요? 그런 그것도 안 거는 됐어. 그 속성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그 속성이 있을 경우에 다른 클래스는 가능했는데 그 속성에 어떤 값이 있을 때를 찾지를 못해서 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실 작업에 쓰신 적 있어요? 저희한테 대한. 이거를 실작업에 쓰진 않았고요.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일단 그 영어로 된 문자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는이라고만 해놨는데 는이 아니라 뭐뭐를 포함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문자일 경우, 딱 어떤 문자열일 경우
내지는 어떤 문자열을 포함할 경우, 어떤 문자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문자를 테스트했을 때 문제가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한글로 있어요? 해봤어요. 한글로 해주셨어요? 네, 안 됐어요. 그리고 저게 어떤 문자열로 시작할 경우, 네. 끝날 경우 이런 것도 뭐 샘플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저기에 정규식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정규식이 아니라 여기 는 대신에 뭐 물결는 그리고 뭐 무슨 또 뭐가 있더라?